매일같이 정책을 구상하고 또 막 그걸 쏟아내고 그걸 챙기거든요. 불끈불끈 좋습니다. 제가 방탄소년단이 부럽지 않나요? 시장님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10년 혁명 화이팅! 당신이 잘 돼야 내가 잘 돼요. 화이팅! 화이팅! 예, 안녕하십니까.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공약발표 기자설명회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신 것 같습니다. 곧 기자설명회가 시작되니까요. 장내에 계신 분들 중에 자리를 못 찾고 계신 분들은 좀 자리를 찾아서 앉으시는 등 정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원순 후보 기자설명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장에 캠프 선대위 소속의 의원님들과 그리고 공약 개발에 도움을 주신 전문가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자설명회가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자발적으로 찾아주신 분들이 또 현장에 계십니다. 혹시 여기서 뭐 동원됐다거나 모집됐다거나 그런 분들 계십니까? 네, 없죠? 네, 감사합니다. 박원순 후보의 공약 관련된 상세한 자료는 이미 기자석에 제공해 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궁금하신 분들은 원순닷컴 홈페이지에서도 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자설명회는 약 50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설명회 마지막에는 기자분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 그 완성을 위한 박원순 후보의 공약 기자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좀 스티브 잡스처럼 보이나요? 좀 흉내를 내자고 했는데 청바지까지 입으려고 그러다가 그러면 여러분 놀라 자빠질 것 같아요. 이 정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저보고 굉장히 젊어졌다, 미남됐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진짜예요? 저는 아침마다 제가 한 30분씩 투자합니다. 여러 봉사하느라고. 예,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지난 6년의 세월이 주마등 같이 지나갑니다. 그 여정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한때 이 도시에 토건에 투자하는 그런 시대를 기억하실 겁니다. 또 복지에 대한 투자를 낭비로 인식하던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년 동안 이 도시는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한때 정말 시민들이 도외시되던 그런 시대로부터 이제는 시민들에 대한 투자가 확고해진 그런 시대를 경험하셨습니다. 바로 서울시의 이야기죠. 서울의 이야기입니다. 국가 경쟁력이 26위로 떨어지는 사이에 서울의 도시 경쟁력은 6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투자한 도시의 경쟁력은 높아진 것이죠. 그리고 작은 행복을 바라는 시민들의 삶은 그만큼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는 각자 도생의 사회, 공동체적 삶에 기반한 우정의
시대로, 사회적 구정의 시대로 바꿔야 될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강산이 변하는데 몇 년이 걸린다고 하죠? 10년이요.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한 도시의 운명을 바꾸는데도 10년은 걸립니다. 6년간의 행복한 여정을 끝내고 지금 이 순간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빈손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1000만 서울 시민들의 꿈을 여러분과 함께 꾸면서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서 있습니다. 저는 10년 혁명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람들이 놀라지 않더라고요. 제가 혁명가처럼 보입니까? 네? 여러분 메르스 때 이 감염병을 퇴치하기 위한 사령관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꿈을, 10년 혁명의 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 6년 걸렸습니다. 땅과 건물에 투자하던 도시가 사람의 미래에 투자하기까지, 복지를 낭비라고 여기던 도시가 사람의 희망을 귀하게 여기기까지 6년 걸렸습니다. 시민을 위해 외롭게 싸우던 도시가 국민을 위한 정부와 함께하기까지, 그렇게 6년이 걸렸고 이제 새로운 4년이 옵니다. 천만의 꿈을 실현하는 서울의 새로운 10년을 완성하기 위해, 그리고 새롭게 펼쳐질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위해 정의와 나란히, 평등과 나란히, 대한민국과 나란히 가겠습니다. 서울 시민과 나란히 가겠습니다.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원순. 지난 6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에 대한 변화를 중심으로 고민하는, 그래서 도시를 완전히 새롭게 그리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간병인이 필요 없는 환자 안심병원 825병상, 그리고 시내 곳곳을 누비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 보시던 2만여 대의 딸을, 15,000여 개의 새로이 만들어진 시민의 숲과 또 정원, 그리고 27만 호에 이르는 그런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 헤아릴 수 없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가장 큰 변화는 이러한 변화보다도 시민들의 마음의 변화, 인식의 변화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서울하면 회색빛 건물, 너무나 뻔한 아파트, 그리고 난개발, 이런 도시에서부터 이제는 아름다운 문화와 첨단의 인프라, 그리고 복지와 질 좋은 공공서비스, 민주주의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제 서울의 랜드마크는 세 가지: 자연, 역사, 그리고 사람입니다. 2011년 제가 처음 서울시장으로 임기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능했던 행복하고 아름답고 따뜻한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아직도 여전히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꿈꾸고 연애하고 사랑하는 것이 힘들다고 청년들은 말합니다. 또 여전히 아이를 키우는 게 두렵다는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혼자 외로이 세상과 이별해야 되는 그런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여전히 서울에게 필요한 그런 삶의 변화들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의 진정한 변화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의 출발점도 바로 사람입니다. 당신이 내걷는 그 도전의 걸음력, 그리고 또 당신이 힘들어 잠시 멈춰서 그 자리에 서울이 언제나 사회적 우정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불평등, 불공정, 그리고 격차 그런 서울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많은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의 제약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공약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100만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의 삶에 주목했습니다. 이분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3종 세트의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첫째가 바로 서울페이입니다. 모든 비용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경우에는 이 임대료에 못지않는 그런 비용으로 투자되는 것이 바로 카드 수수료입니다. 이 카드 수수료를 핀테크 기술을 이용해서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대폭 낮추겠습니다. 아마도 이 정책만으로도 자영업자들의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치면 300만이 됩니다. 이 서울의 시민들의 삶이 그 어깨가 한결 가벼워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보통 자영업자들의 생존율이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80%는 끊임없이 폐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하면 완전히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에 들어야 되는데 그 고용보험료를 내실 돈이 없습니다. 서울시가 이 고용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이분들을 안전망의 울타리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자영업자들을 위한 유급병가입니다. 이분들은 몸이 아파도 병이 나도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닫아야 되고 그러면 생계가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분들에게 유급병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큰 카테고리로 돌봄의 온전한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이 서울시민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돌봄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돌봄 서비스가 온전해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계획하에 첫 번째로 바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돌봄 SOS 센터를 지역별로 동별로 설치해서 가정 내 돌봄이 완전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아이 돌봄이라는 것이 사실 부모의 부담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로 그렇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아침에 출근은 7시에 되는데 아이는 9시에 듭니다. 그 2시간을 어떡할 겁니까? 갑자기 저녁 시간에 약속 잡혔는데 회의가 잡혔는데 아이는 7시면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토요일도 갑자기 직장에 불려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빠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돌봄의 공백을 틈새를 서울시가 완전히 메워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묶여있는 이 직장인들, 직장맘들을 완전히 해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학원에 보내야 되는, 그래서 아이들은 학원에서 학원으로 전전해야 하는 이러한 시간, 이러한 고통을 우리가 완전히 바꿔내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저희들은 청년에 투자하는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돌아보면 청년에 투자하는 사회는 흥했습니다. 청년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는,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청년에 투자하는 것을 취소하거나 줄이는 나라는 망했습니다. 독일은 흥했고 그리스는 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미래인 청년에 투자하냐 투자하지 않냐의 기로에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연간 1,000억 규모의 청년 미래기금을 조성해서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은 그런 가난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그리고 자신의 꿈을 키우고 자신의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과 여유를, 기회를 우리가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역시 주거 문제입니다. 이 하늘나라 이렇게 많은 집이 있는데 청년이 들어갈 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향후 5년에 걸쳐서 청년 보금자리 주택 14만 5천호를 공급하기로 약속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미 굉장히 큰 약속들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돈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헛공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1기, 2기 시정을 맡으면서 90% 이상의 공약 실현율을 보였습니다. 제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대책이 있어야죠. 네, 그것은 기절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의 경제를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서울의 혁신 경제입니다. 그동안 저성장에 의해서 일자리는 감소하고 글로벌 경제는 더욱 치열해지고 4차 산업혁명은 다가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은 약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 따르면 또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우리의 위기의 시대에 사실 경제를 키우는 것, 이런 새로운 도전에 응전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서울의 미래를 향한 혁신 성장의 기회를 만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서울은 우선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세계적인 스마트 시티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선 6대 융합 신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서울의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약 1조 2천억의 벤처 육성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롭고도 역동적인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미 서울시는 뉴욕타임즈가 몇 달 전에 쓴 기사에 따르면 실리콘밸리가 서울을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의 회장이시죠? 슈미트 회장이, 에릭 슈미트 회장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서울시의 가장 큰 빅팬이다. 그리고 서울만큼 역동적인 도시를 본 적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서울에는 수많은 벤처타운 또는 스타트업 기지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사실은 미국에서는 이미 일자리의 40%, 또 프랑스의 50% 일자리가 5년 미만의 스타트업에서 나온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어떤 스마트 인프라와 스마트 교통, 그리고 공공서비스는 이제 서울이 미래특별시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여러분 보신 따릉이나 보행 친화도시뿐만 아니라 집에서 출근을 시작해서 자전거로
버스로 그 다음에 지하철 직장까지 왔다가 다시 볼일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전 과정, 그리고 그 교통수단이 전면적으로 새롭게 디자인될 것입니다. 이미 서울시는 디자인 스마트 모빌리티 국제 컨퍼런스가 벌써 2번째 열렸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강화해서 이 대중교통의 새로운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세계 최초로 이런 자율주행을 포함한 종합적인 스마트 모빌리티가 구현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목격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와 성장은 사람에 대한 투자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야말로 선순환 구조가 생기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시민의 삶의 질의 변화는 결국 이러한 경제적인 성장과 새로운 변화에 또 대응해서 함께 순환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는 세 번째 또 커다란 카테고리로 균형 발전, 균형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균형 발전은 혁신 성장의 목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격차 해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10년 혁명이 만드는 새로운 서울은 서울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시민들이 서로 눈을 맞추고 어깨를 함께 걸 수 있는 그런 고르고 평등한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균형 발전으로 새로운 서울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은 이렇게 300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5대 권역이 있습니다. 앞으로 116군데의 지역의 생활권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곳으로 서울시는 매일 새롭게 변화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서울시는 몇 년째 생활권 계획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확고히 실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의 곳곳이 지금 같은 불균형된 이런 격차가 심각하게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고르게 변화하고 고르게 발전하는 그런 도시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균형발전 종합대책과 또 재원 배분을 시행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1개 1시설이라는 이 원칙을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가난한 동네, 가장 좋은 시설, 가장 많이 만드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과 광역 중심의 일자리 혁신 거점을 개발하고 또 도심의 전통산업을 혁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관문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관문도시가 뭐냐? 서울의 외곽에 포진해 있습니다. 경기도나 인천에서 들어오는 그야말로 지금으로 볼 때는 서울의 가장 어찌 보면 변두리에 해당했던 이런 지역을 새롭게 우리가 투자하고 새롭게 개발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균형발전은 새로운 서울의 발전 전략이 되고 성장 전략이 되고 또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의 전초 기지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아주 행복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월드 이코노미 포럼의 그 웹사이트에 게재가 된 보시면 세계 도시들의 운영을 평가하는 그래서 순위를 딱 매겼습니다. 서울이 7위에 랭크됐습니다. 자, 우리 앞에 사실 몇 개 도시가 없습니다. 6개밖에 없습니다. 즐거우시죠? 네. 행복하시죠? 네. 행복 안 해요? 저는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게재된 홈페이지에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렇게 7위밖에 안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Moreover, geopolitical and security concerns on Korean Peninsula continue to weigh on prospect with Seoul only 35 miles from DMZ with North Korea. 뭔가 말합니까? 말하자면 35마일밖에 북한 DMZ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은 서울이 이러한
지정학적인, 그죠? 안보 문제 때문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북한과의 어떤 적대와 긴장 관계가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감점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 서울에 또 우리 남북에 이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 평화의 길이 열린다, 서울의 도시 경쟁력도 저절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평화는 서울의 잠재력과 경쟁력과 서울의 힘과 서울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저는 어떤가는 우리의 새로운 요소가 될 것이다. 잠재력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이 한반도의 봄이 가져올 그 놀라운 변화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역에서, 대한민국의 중앙역 서울역에서 우리 아이들이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거쳐서 모스크바와 프랑크푸르트, 파리를 수학여행 가는, 그리고 이런 날이 일상적으로 펼쳐진 그런 날들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것은 서울의 안보 리스크를 제거하고 그리고 한계에 도달한 이 경제적 어려움을 돌파, 저는 적어도 한 세기나 번영을 구가하는 그런 커다란 변화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눈앞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오고야만 그런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 우리 문재인 정부 바로 이 변화를 직접 이끌어가는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과정을 산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산맥을 넘어가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그 사이에 어려움도 있고 장애물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번에 시작한 남북 정상회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저도 여러분이 저를 당선시켜 주신다면 저는 곧바로 평양을 방문해서 마치 독일이 그랬던 거죠. 독일이 많은 도시들과 함께 동독의 도시들과 교류하면서 통일을 이루는 아주 주된 추진 동력이었던 거죠. 서울도 그런 역할을 해내고야 말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동북아의 중심 도시가 될 것을 저는 선언합니다. 서울은 동북아 평화를 뒷받침하는,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선도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것은요, 맛배기인 거 아시죠? 네, 빙산 일각입니다. 수많은 계획들이 저희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많은 제안들이 정말 일부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시민들 여러분께서 우리가 오늘 발표했던 이 공약을 플랫폼에 올려놓으면 그게 반대도 하시고 좋은 개선의 사항도 말씀해 주시고 또 새로운 제안도 해 주십시오. 서울 시민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하셔야 됩니다. 외국에 사는 외국 시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은 개방된 도시이고 또 가장 훌륭한 참여의 도시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도시입니다. 네, 여러분, 서울이 앞으로 변화될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멋집니다. 네. 이게 어떻게 이걸 다 할까 그런 생각도 드시기도 하죠. 네. 그렇지만 시민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시면 제 힘이 불끈불끈 솟습니다. 네. 원순씨 삼선 부탁드리고요.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화이팅입니다. 시장님, 서울에 사는 1년차 신혼부부입니다.
빨리 자기 집, 우리 집 마련하고 싶습니다. 많이 도움 주시고 활동 화이팅 하십시오. 하나 둘 셋 화이팅. 시장님 화이팅. 시장님 화이팅. 올해 당첨되셔갖고 힘내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노점에 잘 되게 좀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화이팅. 박원순 사관님, 요즘 등록금이 너무 높아서 대학생들이 너무 힘들어요. 후보님이 꼭 낮춰주세요. 박원순 후보님, 파이팅! 시장님, 저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서울시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저희 시장에는 지금 좀 노후된 시설물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좀 서울시에서 지원을 좀 팍팍 좀 밀어주셨으면 시장 상인도 좋고 그다음에 오실 손님들도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물건 좀 구입할 수 있게끔 지원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대화로서 풀어나가는 시장님을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노동 존중 서울특별시를 위해서 대화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이런 문제가 시장님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저도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화이팅! 시장님 저 완전 팬인데요. 그냥 지금처럼만 시정 일 해주시면 저 만족할게요. 10년 혁명 화이팅! 당신이 잘 돼야 내가 잘 돼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에 예쁜 딸을 낳고 잠깐 쉬고 있는 초보 엄마입니다. 우선은 아이가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나 보육이나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엄마들이 요즘에는 다 일을 하잖아요.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순 후보님, 요즘 예술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요. 후보님께서 꼭 폭넓은 예술 지원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화이팅! 박원순 시장님, 청년이들을 위해 좋은 많이 해주세요. 사랑해요. 장난감 공짜로 사주세요. 축구공 공짜로 사주세요. 장난감이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 원순 아재가 장난감 많이 사줄게. 네, 우리 시민들의 지진 받으니까요. 제가 방탄소년단이 부럽지 않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음 장면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장면이 없나요? 예. 바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아직 두 해도 채 지나가지 않았죠. 촛불이 광화문을 뒤덮던, 그래서 촛불의 민주주의, 광장의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시민이 바로 서울 시민들입니다. 저는 이 위대한 시민들이 함께 모여 사는 이 서울에서 천만 서울 시민들이 각자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세상의 주인은, 서울의 주인은 역시 시민이고 그 위대한 시민이 위대한 도시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대한 시민과 함께 위대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끊이지 않고 나와서 여러분들 공약 발표 기자 설명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상당히 감동도 되고 또 기대도 됩니다.
자영업자분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서울페이라든지 또는 자영업자 유급 병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돌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여러 공약들. 사실 제 짝꿍이 지금 11년 만에 아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엄청 청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청년 미래기금. 제가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더라고요. 진짜 기대되는 그런 여러 공약들을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공약 보니까 기대되시죠? 네, 좋습니다. 이제 기자분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시장님께서는 여러 개의 질문을 받으시긴 어렵고요. 2분 내지 3분 정도의 질문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 이태수 정책 총괄본부장님께서 추가로 좀 받고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 그 부산 영역에서 그 컨셉은 다 잘 설명을 들었는데요. 저는 그 MBC의 박정욱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시장 선거를 앞두고는 좀 분야별로 좀 강론에 대해서도 좀 비교 분석하는 이제 방송이나 기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강론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교통 분야, 그러니까 이 정책 자료집에는 들어가 있는데 어찌됐든 현실 저희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뭐 교통 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 문제들 시민들이 많이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김문수 후보라든가 그 가시적인 아까 말씀에 따르면 약간 골드식의 그런 뭐 개발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일단 내세우고는 있는데 그거에 대한 홍보는 떠나서 명확하게 인식이 되는 효과라는 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후보님의 지난 6년간의 교통정책의 컨셉이나 아니면 이번에 내세우고 싶은 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체증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정책에 대한 비판들도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제가 취임한 2012년 이후 교통의 흐름은 물론 대폭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 흐름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막히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서울 도시철도 기본 계획에 따라서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도시철도들이 끊임없이 건설되고 또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대중교통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경탄할 정도의 효율성과 안전성, 쾌적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지하철은 CNN이 지정한 세계 10대 기적 중에 하나이죠. 뭐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냉난방이 되고 그것도 양냉, 강냉 이런 거 있는 나라는 없잖아요. 또 이렇게 대중교통요금이 싼 나라는 못 보셨죠. 네. 그래서 사실은 대중교통은 서울이 이건 뭐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 시장들이 투자한 인프라와 함께 뭐 서울의 저는 이 대중교통은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노후화되고 있는 것을 교체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교통 소외적이 있는 지역의 경전철로 기존의 기간 노선에다가 연결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특히 서울 외곽의 여러 도시들, 경기도나 인천에서 접근하기에 좋은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와 함께 계획하고 있는 CTX라든지 또는 KTX라든지 또는 인천에서 서울까지 바로 들어오는 남부 특급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지금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서울을 어떻게 하면 보행 친화 도시, 자전거 도시로 만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전 세계 트렌드는 기존에 길을 만들면 더 막히게 된다는, 주차장을 만들면 그만큼 그 지역은 더 막힌다는 그런 역설적인 그렇지만 진실이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길을 더 많이 내기보다는 오히려 그 길을 자전거 길로 바꾸고 보행 친화도시로 바꾸기에는 확고한 저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지금 이번 종로에 했던 그 BRT 사업을 좀 더 완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자전거 도시나 보행 도시를 훨씬 더 만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럽의 코펜하겐이라든지 암스테르담 그렇지, 암스테르담은 거의 시속 뭐 5, 60km로 자전거가 달리는, 도심을 달리는 그런 도시이거든요. 이것은 시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또 대기질을 개선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하는 정말로 중요한 우리 도시의 미래가 달린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서 훨씬 더 본격적이고 더 강력한 그런 정책을 시행할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오늘 보면 균형 발전 정책을 발표하시면서 훨씬 더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에 많은 인프라나 시설을 확충을 하시겠다 그런 의지로 좀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실 교통 부분에 있어서 그게 좀 많이 떨어져서 균형 발전이 잘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부분에 대한 그 정책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 정책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시장님께서 대표 정책으로 내세우시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도시 재생인데요. 그 도시 재생에 대해서 있던 거를 이제 고쳐 쓰는 거니까 상대 후보 쪽에서는 뭐 페인트 칠만 한다, 벽화만 그린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택 문제라든지 아무래도 건물 노후화가 좀 해결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는 것도 같은데요. 앞으로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도시 재생을 바라보는 그 시각 차이야말로 도시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 철학과 비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과거 우리가 60, 70년대에 이 개발론자들은 뭔가 이 눈에 보이는 아주 높은 건물과 이런 큰 길과 이런 것들이 발전의 어떤 지표로 생각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낡은 사고입니다. 지금의 도시의 미래는, 도시의 문명이라는 것은 그런 한꺼번에 모든 것을 싹 썰어버리고 전면 철교형의 이런 도시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70년대, 80년대 이런 전면 철거와 그리고 그로부터 생겨난 철거민들의 이런 어떤 항쟁이 있던 그런 오래된 추억 속에 사라진 장면들을 되돌리고자 하는 그런 의견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서울의 3대 랜드마크는 아름다운 자연과 또 2000년에 이르는 기나긴 우리의 삶의 역사와 그리고 어느 나라, 어느 도시의 사람들보다도 현명하고 똑똑하고 위대한 시민들이 저는 3대 랜드마크고 우리의 자산이고 우리의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는 지나간 우리 서울에 존재했던 백제 수도로서의 한성 백제의 역사도 있고 그 다음에 고려 별궁의 역사도 있고 또 심지어는 조선에 600년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근현대사에 어찌 보면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또 고난과 고통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저는 우리의 보물이 되고 정말 빛나는 도시의 요소가 되고 그래서 관광의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산토리니를 가보십시오. 그 언덕길에 있는 자그마한 집들이 그 따닥따닥 붙은 집들이 관광의 핵심 요소입니다. 서울의 한양도성 24개의 마을을 가보십시오. 이화 마을을 가보십시오. 장수 마을을 가보십시오. 부강 마을 가보십시오. 지금 이 도시 재생으로 인해서 정말 빛나는 마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게 관광객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관광은 그룹 관광이 아니라 이제는 개별 관광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터넷에 찾아보고 정말 아름답고 작고 그렇지만 소중한 추억들이 묻어있는 그런 도시를 찾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유럽의 도시들을 찾아가는 이유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관점에서 서울의 미래를 보는 통찰력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네, 그런데 한 분의 질문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스원 전준우 기자입니다. 오늘 후보님이 공약 중에 서울페이를 발표하셨는데요. 서울페이가 자영업자에게는 수수료 부담이 없어서 좋을 것 같지만 일반 시민이 사용할 만한 인센티브가 있을까 싶은데 이에 대한 후보님 생각이 궁금하고요. 또 그 플랫폼 구축 비용은 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핀테크 기술이 동원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들긴 하지만 지금과 같은 그런 거대한 투자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특히 저희 이미 많은 준비가 돼 있어서 아마 제가 다시 시장이 된다면 금년 안에도 시연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저희들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쪽에서도 그동안의 기존의 카드를 쓰는 것과 하나도 다름이 없는, 불편함이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기자분들 질문을 시장님께서 받는 것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지난 6년간 꾸준하게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해 오셨고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밝혀주신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